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이란 아티스트의 성장을 볼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임영웅이란 이름은 문화의 힘 자체를 의미하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가요, 문화의 힘을 설명하면서 그 상징으로 임영웅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문화의 힘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수 임영웅 씨를 보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문화의 힘을 설명하면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대표적인 상징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서 곡을 잘 만드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혹은 문화의 힘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아마 그의 노래는 아주 훌륭하고 듣기 좋고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우울증을 치료받았다, 아프던 마음이 치료받았다, 심지어는 아프던 몸이 치료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얻었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임영웅 씨의 힘이고 또 많은 영웅 씨의 팬분들이 임영웅 씨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씨의 힘은 사실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가요, 멜론 주간 인기상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멜론 앱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임영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주간 인기상 투표 이렇게 창이 저절로 뜨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 메뉴를 클릭하시면 주간 인기상 투표하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임영웅 씨가 새로 발표한 자작곡이죠. 모래알갱이가 6월 5주차 주간인기상 투표와 음원 차트 성적을 종합해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투표 점수 40.6점, 음원 차트 점수 32.7점, 합산해서 73.3점을 받아서 1위에 올랐고요. 방탄소년단은 60.8점을 기록해서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멜론 주간인기상 총 8회 수상, 멜론 2022 최애 수록곡 대전 1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이번 결과까지 합치면 벌써 총 13번의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멜론 주간 인기상 투표는요, 스트리밍을 하고 계시는 경우는 3번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트리밍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도 한 표를 투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추셔서 투표를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영향력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팬들에게 선보이는 능력 때문에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좋은 OST를 만들어서 드라마가 시청률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공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회전성 매진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I'm Hero The Final은 개봉관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저력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N차 관람을 하셨죠. 영화에서도 영향력이 인정이 됐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OTT 서비스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러 극장에 영화표 값을 계산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특히나 임영웅 씨 영화가 스크린X와 같은 특별 상영관에서 많이 상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팬들에게 임영웅 씨 영화는 보러 가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공을 했었죠. 가장 큰 건 아마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축 행사 때 그쵸, 어마어마한 관객을 동원한 영향력, 그 이후에 많은 미담과 또 여러분들을 축구를 좋아하게 만든, 그게 진짜 영향력이죠. 관람객을 많이 동원한 것도 영향력이지만 이후에 그 축구와 시축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심지어는 축구를 전혀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능에 있어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가 5부작 방송이 됐고요. 지금도 일부 채널에서 재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 리틀 히어로가 종영되고 나서 여러 문화 평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을 해서 평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 평론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품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한 이유를 조목조목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면 그게 평론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이 리틀 히어로와 임영웅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평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한겨레 신문사에서 황진미 문화평론가가 TV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KBS 2텔레비전에서 방송됐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마이 리틀 히어로가 임영웅 씨가 미국 여행을 한 그 내용을 담은 5부작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어요. 전 이게 참 통쾌했거든요. 지금껏 특정 가수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을 공영방송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던가? 이게 굉장히 큰 물음이거든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가수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단독으로 다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황진미 평론가가 묻습니다. 특혜냐고? 오히려, 전 이 단어 참 좋았어요. 오히려 임영웅 씨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출연해 준 것이다. 그동안 임영웅 씨가 언론이나 아니면 방송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공영방송을 선택했을 때 특혜 시비가 충분히 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혜 시비란 말이 단 한 톨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가 공영방송에서 33살 청년의 일상을 보여줘도 그 일상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납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화평론가가 오히려 임영웅 씨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출연해 준 것이다 라고 한 큐에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발매한 정규 1집 I am 히어로가 대박이 났는데 이 황진미 평론가가 타이틀곡이 발라드이고 앨범에는 발라드뿐만 아니라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레게 등의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되어 있다. 작년 한 해 전국 8개 도시에 이어서 올해 2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까지 총 28회의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매진되었고 약 25만 명의 관객이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이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올 어라운더라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아티스트란 사실을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아실 수 있게 됐을 겁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가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 무대에 오른 굉장히 역사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연출할 때도 두 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중심에 두고 가수 임영웅, 아티스트 임영웅, 슈퍼스타 임영웅과 33살 청년 임영웅의 모습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잖아요. 무대에 올랐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로 가는 광경을 보여줬을 때 시차 적응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잘 하고 싶은 33살의 청년 임영웅 씨의 모습이 교차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비극장 무대에선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라고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저 무대에 서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모습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무대를 33살에 일구었으니 앞으로 무한하게 열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티스트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이제 오징어찌개를 어머님과 외할머님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용사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엄마 대신에 요리를 했던 사람은 주로 외할머니인 것 같다라고 이분은 추정을 합니다. 3대가 투박하면서 다정하게 요리하는 모습은 잘 키운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손자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 맞습니다. 이런 대목들, 그러니까 33살의 청년이 돌비극장이라고 하는 상상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대에 오르는 꿈을 이룬 모습,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를 소중하게 열심히 살면서 아들을 뒷바라해준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잘 자란 손자이자 아들인 임영웅 씨. 이게 이제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부합한다는 게 첫 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꿈, 가족, 사랑, 헌신. 이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왜 임영웅인가? 말하자면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 대한 평론이 진행이 됩니다. 이 황진미 문화평론가가 임영웅 씨가 다른 남성 트로트 가수들처럼 남성적 섹슈얼리티나 강함, 박력, 능청, 넉살 등을 내세우지 않고 예의 바른 아들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전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선곡인 바램,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배신자 등도 모두 부모 세대 혹은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는 노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음색이 청아하고 호흡이 편안한 데다가 트로트 특유의 꺾기, 긁는 소리, 엇박자 등의 기교를 삼가하고 무대 매너조차 과함이 없으며 멘트해야 할 때, 춤을 춰야 할 때 허세를 빼고 담백하게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론 아래에 보니까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계셨는데 이 평론의 대부분이 참 마음에 들지만 60대 여성이 아니라 전 세대 픽이고 내용은 맞지만 임영웅 씨 가수 팬을 60대 이상으로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있고요. 또 저는 40대입니다. 60대 이상이라는 걸 빼면 마음에 드는 기사다. 왜 팬층을 60대 이상이라고 강조하는가? 갤럽 조사에서도 임영웅 씨가 30대부터 전 세대에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왜 그거를 빼놓고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콘서트에만 가도 들어올 수 있는 8살부터 100세가 넘은 어머님들까지 다 들어오시고요. 심지어는 여기 이제 댓글에도 있어요. 실제로 콘서트에 가보면 10대부터 100대까지 전 연령층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독보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저도 40대이고요. 같은 노래라도 임영웅 씨가 부르면 마음의 울림이 다르더라고요. 모든 행보에 진심이 담겨 있고 팬 사랑이 가득한 훌륭한 아티스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임영웅과 함께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세대에게 위로와 힐링, 그리고 때로는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임영웅 씨의 모습이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게는 저렇게 되고 싶다. 저희 팬분들, 자녀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임영웅 씨처럼 되고 싶다. 어떤 분은 뭐 얼굴이나 노래나 뭐 이런 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피지컬은 그의 인성은 따라가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제 주변의 젊은 남성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60대 이상의 여성들이라고 한정한 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황진미 문화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공연하는 모습들도 미국에서 각지에서 온 교민들도 관객에 줄을 이루고 한국에서 오신 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의 공식 팬클럽인 영웅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19만 명이 넘고,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아닌데 대중문화에 이만한 열정과 조직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임영웅 씨 팬덤은 다른 어떠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아티스트 임영웅 씨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열정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많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놀랍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줬던 점이거든요. 임영웅 씨 팬클럽이 대단하다는 거. 그런데 이 황진미 평론가 얘기 중에 전 개방성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임영웅 씨 노래는 올드하지 않다는 거죠. 곡진한 트로트가 아니라 정제된 발라드풍의 트로트로 팬을 납득시켰고, 그 외에도 트로트 외에도 말이죠, 아비앙또는 임영웅표 레게, 임영웅표 힙합이라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팬들이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 레게풍의 힙합을 듣는다. 그러니까 장르를 넘어서 임영웅 자체가 장르가 됐다라는 겁니다. 칼군무를 추면서 노래하는 K-팝 가수들에 비교하면 날로 먹는 거 아니냐라는 험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편협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K-팝이 칼군무,
경쾌한 리듬, 강력한 후크 멜로디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노래를 수용할 수 없는 수용자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임영웅 씨 노래는 이 케이팝 시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새로운 음악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론가분도 갈수록 팬층이 두꺼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브랜드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이 리틀 히어로가 로스앤젤레스 공연 이후에 아주 자유로운 청년 임영웅 씨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회에는 경비행기 타는 모습, 또 광활한 미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뮤직 필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런 상징이라고 설명했어요. 흡사, 날개를 활짝 펴고 뮤지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느낌이다. 남의 노래를 부르던 가수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이제 자작곡이 가능한 가수로 날아올랐다. 임영웅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마이클 부블레 아직 시작일 뿐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뮤지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느낌이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쭉 보는 순간. 아, 저 가수는 인제가 시작이구나. 다른 사람이 목표점으로 삼는 대목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규정하려고 해도 규정되어지지 않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런 평론 기사를 보면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언론에서 이쪽 부분은 알고 있지만 또 이쪽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좀 보니까요. 굉장히 공감 가는 글이라고 하시면서 결코 과장되지 않게 담담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삶을 사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노래 잘하는 가수는 수없이 많지만 마음이 이렇게 가는 힐링되는 가수는 내 생애 처음입니다. 이런 글들도 있었고요. 이분은요. 현재 임영웅 씨는 최고가 맞답니다. 실력, 인물, 인성 다 되지. 임영웅 씨는 인정한다며. 이분은 영웅 시대가 아니신데 임영웅 씨는 인정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동 깊었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분명한 건 팬들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임영웅 씨의 인기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듯 하지만 그 기세는 동일하다. 많은 팬들의 삶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팬들의 평론이 더 정확해요.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회. 당연히 모래알갱이 뮤비가 나올 줄 알았다. 가수라면 누구나 신곡 홍보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테니.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임영웅 씨는 팝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욕심 없는 그 모습이 좋다. 팬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 음악적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우직한 뚝심이 좋다. 아름다운 영상과 어우러진 그의 노래. 와 진솔한 나레이션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을 불렀잖아요. 모래알갱이 뮤비를 한 번 더 틀어주면 훨씬 본인의 수익에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던 그 마음 씀씀이 자체가 팬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임영웅 씨는 트로트를 불러도 고급지게, 슬픈 노래를 불러도 처절하거나 차량맞지 않고 희망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는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어서 그 목소리에 이끌립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 어떤 장르든 다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팝송도 알게 됐고 우리 듣는 귀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빛나는 가수 임영웅이 있어서 임영웅 씨가 있어서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평론을 이미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팬들의 이런 느낌들과 함께 들으시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의 문화적인 가치, 아티스트로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스타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들 읽어보시라고 제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좋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막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런 점도 좋고 이런 점도 좋고 이런 점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칼럼이 되고 평론이 되는 건데요. 임영웅 씨에 대한 평론이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